인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인데요. 목이 좁은 호리병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갓 구운 땅콩을 넣어 놓는데요. 그리고 호리병 목에 줄을 연결합니다. 원숭이가 와서 호리병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땅콩을 한 줌 움켜 잡으면 주먹이 쥐어져서 손이 안 빠지겠죠. 그때 줄을 잡아당겨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땅콩을 움켜진 손을 놓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 원숭이는 끝까지 움켜진 주먹을 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원숭이 같았어요. 땅콩 한 줌을 놓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녕하세요, 멘탈코치 이너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구독자 수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정확히 1년 9개월이 걸렸네요. 구독자 10만 명을 넘긴 유튜버들이 구독자 0에서 1만 명을 만드는 시간과 1만에서 10만 명을 만드는 시간이 거의 똑같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채널도 1년 9개월 뒤에는 10만 채널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치앙마이에 와 있는데요. 구독자 10,000명도 넘겼고 나름 의미 있는 수익 목표도 달성해서 자축 겸 보상 겸 여행을 좀 왔습니다. 한 2주 정도 머무를 계획이에요. 여행만 할 건 아니고 일도 좀 해야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어떤 삶일까? 2주 동안 찍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달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퇴사하고 처음으로 퇴사 직전에 받던 월급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이 4월 22일이고요. 4월 20일에 여기 왔으니까 4월에는 19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19일 동안 저는 개인 코칭 4건, 기업 코칭 4건을 진행했고요. VOD 코칭이 2개 팔렸습니다. 다른 분들의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총 6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에 소소하지만 제 유튜브 수익과 책 판매에 대한 인세가 더해지겠네요. 5월에도 지금 잡힌 일정으로만 4월 수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엄청 큰 수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게 계속 될 거라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다는 확신이 좀 생겼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퇴사를 꿈꾸던 시절부터 퇴사하고 50만 원도 못 벌던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현재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2012년에 이랜드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초봉이 5천만 원이었어요. 13년 전에 5천이었으면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퇴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시에는 7시까지 출근해야 됐고요.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 가릴 것 없이 전화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연봉 5천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죠. 당시에 제 시급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시급이 10,000원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근무 조건이 더 좋은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싶었냐? 그건 아닙니다. 회사에 있어 보니까 남에 의해서 제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랜드는 직무 변화가 굉장히 잦거든요. 같은 직무여도 브랜드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회사입니다. 내가 어떤 직무, 어떤 브랜드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제 삶의 질이 엄청나게 많이 좌지우지 돼요. 또 직장인들한텐 승진도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럼 인사이동이나 승진은 누가 결정할까요? 특정 누군가겠죠. 전 그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제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또 회사원들은 남의 목표를 이뤄주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설정하죠. 다른 사람들 인생의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럼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나요? 뭐에 관심이 생겨도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도전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렇게 5년 차쯤 됐을 때 회사에서 누가 갤럽 강점 코칭 자격증이라는 걸 땄다는 거예요. 코칭이 뭔지, 그 자격증으로 뭘 할 수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의 목표 달성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의 자기 개발을 돕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자격증도 발급해주고 직업으로도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거다 싶었어요. 왜냐면 그런 일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책 읽고 책 읽은 거 정리해서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챌린지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다 같이 도전하고 밤새 꿈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은 내가 돈을 받지 않고도 해오던 일인데 이런 걸 돈을 받고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갤럽 강점 코칭 자격증이라는 걸 땄어요. 참고로 갤럽 강점 코칭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34가지 강점 중에서 강점 진단을 통해 나의 강점 5가지를 발견하고 그 강점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코칭 자격증을 따면 그때부터 코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받으려면 코칭을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칭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그 코칭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자격증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코치들이 자격증을 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료로 코칭하면서 자기 실력을 키웁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유료화시키죠. 그런데 이 갤럽 강점 코칭 자격증은 그런 식으로 실력을 쌓고 유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유는 갤럽 강점 코칭을 받으려면 고객이 갤럽 강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갤럽 강점 검사는 유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격으로 한 명 검사를 받는데 약 27,000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명만 무료로 코칭해 주려고 해도 27만 원에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50명, 100명 이렇게 코칭 실습을 한다고 해도 내 실력이 확 늘고, 이 는 실력을 바탕으로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 코칭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강점 코칭 프로그램인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다녔던 이랜드라는 회사는 인적성 검사 중 하나로 이 갤럽 강점 진단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저의 동기, 후배, 선배들 모두 이 강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랜드는 저한테 노다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이 코칭 자격증을 땄다고 했을 때 저한테 코칭을 받으려고 몇십 명이 줄을 섰어요. 운 좋게 그맘때쯤 정권이 바뀌면서 근무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주말에 사람들을 모아서 코칭을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코칭에 대한 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코칭의 질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코칭한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 눈앞에 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코칭이 효과가 있었으면 왜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었으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랜드 그룹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다들 자기 강점 검사 결과를 가지고 들어올 테니까 이 강점 결과를 내 업무에 활용해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그런 코칭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내 강점 코치로도 활동을 했죠. 신기한 건 좋은 코치가 될수록 그렇게 버티기 힘들었던 회사 생활이 그럭저럭 할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셀프 코칭이 되기 시작한 거죠. 나의 강점, 나의 멘탈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작동되는 사람인지,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나의 사용법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질 높은 자기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토니 로빈스 책 제목처럼 내 안에 잠든 거인이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몸도 만들고 책도 출간하고 브랜드 최고 책임자인 브랜드장으로까지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강점 코칭 자격증, 양과 질을 동시에 채울 수 있었던 실습 경험, 추가로 공부하면서 딴 코칭 자격증들, 거기에 저의 셀프 코칭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저의 코칭 프로그램은 점점 더 버전업 되기 시작했습니다. 돈 받아도 되겠다. 그때부터 조금씩 회사 몰래 돈을 받고 코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업, 하고 싶고 잘할 자신도 있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코치라는 직업 사이에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몇 년이 흐르게 돼요. 제가 코칭으로 최저 생활비 이상만 벌었어도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또 브랜드 리더를 맡고 있었으니까 코치로서 제 자신을 알리기가 굉장히 제한되더라고요. 코치라는 직업이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회사 동기 형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형, 나는 회사에서 월급 6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회사라는 시스템 없이 내 스스로 코칭하고 글 쓰면서 월 150만 원만 버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나 150만 원만 벌면 회사 때려친다. 그렇게 말하고 얼마 안 있어서 15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나 별다른 광고 없이 저의 코칭 프로그램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150이 되니까 관두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커밍손님 채널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인데요. 목이 좁은 호리병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갓 구운 땅콩을 넣어 놓는데요. 그리고 호리병 목에 줄을 연결합니다. 원숭이가 와서 호리병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땅콩을 한 줌 움켜 잡으면 주먹이 쥐어져서 손이 안 빠지겠죠. 그때 줄을 잡아 당겨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땅콩을 움켜진 손을 놓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 원숭이는 끝까지 움켜진 주먹을 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원숭이 같았어요. 땅콩 한 줌을 놓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코칭으로 150을 만드니까 200까지만 만들자. 200을 만들고 나니까 올해를 다 채우고 연차 수당을 받아 먹자. 연차 수당 받고 나니까 연말 정산까지만 끝내고 나가자. 경기가 안 좋으면 나가봤자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경기가 좋으면 브랜드 매출이 오를 테니까 회사 생활이 그럭저럭 할 만할 것 같고, 그렇게 타이밍을 재다 보니까 또 올해까지만 채우고 나가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팀 페리스가 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쳤습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에서 팀 페리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모든 일에서 타이밍이란 놈은 항상 제멋대로다. 직장을 그만둘 최적의 시기를 기다린다.
별들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정렬하지 않는 법이며 인생의 신호등도 모두 다 동시에 파란불일 순 없다. 꼭 들어맞는 상황은 절대로 없다.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게 할 병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겠다. 그놈의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젊음을 놓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자리를 옮겨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입사원 때 시급을 계산해봤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저의 시급은 10,000원도 채 되지 않았었는데 12년차 브랜드장이 되니까 저의 시급은 48,000원, 1급은 38만 원이더라고요. 참고로 이 계산에는 휴무, 연차, 야생으로 나가면 제가 직접 내야 할 국민연금과 건보료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계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아무튼 실제로 이거를 계산해보고 나니까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하루에 38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을까? 당장에 10만 원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요. 젊은 시절의 하루라는 시간은 노년의 하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20대 때 저의 그 찬란했던 하루를 50만 원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거든요. 10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의 하루를 얼마에 사고 싶어 할까? 20년 뒤, 30년 뒤에 나는 지금의 하루에 얼마의 값을 매길까? 단지 현실 도피로서의 퇴사라면 하루하루가 아무런 값어치 없이 흘러가겠지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있었고 그 하루하루를 밀도 있게 채울 의지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하루는 38만 원이라는 돈을 벌지 못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결심하고 나왔어요. 코칭을 부업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벌었으니까 전업으로 하고 나서 저의 수익은 계속 상승했을까요? 아닙니다. 한 달에 5만 원도 벌지 못하던 달도 있었고요. 한 달에 50만 원을 벌지 못하던 달도 꽤 많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멘탈 코치로서 어떤 셀프 코칭을 했는지, 그리고 강점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